네, 시장의 큰 그림 완성해보면서 전략의 퍼즐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현대차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저녁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타2 엔진이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는 아닌데 왜 이 네. 시점에서 빅베스를 단행하지? 여기에 대한 의문표가 오늘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의선 그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서면서 네, 이제 뭐 품질 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데 대한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조치 같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일단 3분기 때 털고 가자. 네, 네. 이런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원하게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일단 엔진에 대한 추가 충당금이 현대차가 2조 3천억이고 기아차가 1조 3천억 잡았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3분기 영업이 지금 적자 전망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9,674억 원 정도 적자 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네. 직전에 컨센이 얼마였냐면 1조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영업 적자 2조 9,600억까지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컨센 변화가 있을 거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 이번에 6,193억 지금 예상을 합니다. 원래 그 5,800억 정도 흑자 예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까지 크게 변화가 있다면은 긍정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흔들릴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지만 중기적인 어떤 펀더멘탈 훼손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제한적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중기적으로는 크게 뭐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네. 가령 이제 현대차의 요즘에 이제 상승 추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만한 이슈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세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찾아본다면은 좀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네, 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제 그런 비용이었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이제 이번 3분기 때 털고 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주가가 빠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바닥 흐름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보게 되면은 그래도 양봉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뭐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61선 부분을 머리 위에 이고 지금 이제 도전을 하고 있지만, 뚫을 걸로 보기에는 기대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좀 이슈가 크고요. 네, 네. 너무 크잖아요. 비용이 3조가 지금 넘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비용이 좀 커가지고 그러진 못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또 밀리고 하는 그런 와중으로 바닥 흐름은 일단 좀 전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엄청나게 빠지기보다는 15만 원 위쪽에서 뭐 주가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기간 조정 이후에는 좀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 오히려 이제 15만 원대까지 빠지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 충분히 좀 이루어진 이후에는 네. 중기적인 전망을 가진다면은 뭐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기업 설명회가 진행이 됐었나 봐요. 중 오전에. 예. 거기에서 왜 지금이냐 타이밍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서 지배구조 개편과 좀 연관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뭐 일단은 크게 관련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주가상의 반응이 또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현대글로비스가 이 와중에 거의 27%까지 장중에 급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또 이 일각의 좀 연관을 저희가 지어서 볼 수 있다. 이 주가를 보면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습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미리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또 근간에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회장 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혹시 지배구조 개편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또 아니라고는 얘기 안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어요. 네. 묵묵부답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상하게 고민해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이제는 좀 시동을 거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이제 전망도 있는데, 이런 이제 거기에 그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이벤트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나 보다라는 이제 예상들 좀 하면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정의선 그 회장이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제일 많은 쪽이 이제 글로비스이기 때문에 글로비스니까.
이쪽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주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요. 이거는 계속 저희가 뉴스 팔로우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의미심장한 또 그룹사적인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네, 빅베스도 단행이 됐고, 네, 글로비스와 관련해서도 네, 추 움직임 조금 더 면밀하게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8시 50분부터 9시 반까지는 거래가 정지가 됐고 10분간 단일가 매매 진행이 되고 나서 3%까지 훅 빠졌어요. 그러다가 위로는 4% 넘게 올라오기도 하면서 굉장히 요란한 이런 대형주치고는 위아래 변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좀 시장의 반응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뉴스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 제 의견은 그냥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뉴스에 대해서 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침 매수가 급히 들어왔던 것 같고, 네.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차익 매물을 미리 좀 예상을 하면 또 차익성 매도를 좀 한 것 같아요. 증권 가서 혹평이 조금 많이 나오던데 예, 별로 근데 안 이제 좋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용. 예, 이제 인터넷 중국 쪽의 낸드 사업부를 거의 다 인수를 한 겁니다. 몇 군데 네, 빼고는. 네. 10조 3천억의 양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보면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만 인수할 때 6조가 넘었거든요. 네. 굉장히 큰 건이었는데 이건 지금 그걸 넘어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0조 3천억이라 하면은 상당히 좀 이제 비용이 좀 크고 또 당분간 또 적자를 벗어나긴 좀 힘들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이거 판 거는 수익 나면 팔겠어요. 수익이 안 나니까 안 좋아서 파는 예, 건데 파는 그걸 건데 가져온 거란 얘기죠. 이걸 가져와서 지금 흑자를 내려면은 상당 기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담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한 혹평도 있지만 네. 예, 긍정적인 측면들도 이제 또 얘기들이 되고 있는 거는 향후에 이제 그 낸드 플러시 쪽에 20% 정도의 점유율로 이제 올라설 거다. 삼성전자를 있는 2위 전망인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 공급량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쪽의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네.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이슈 같은 것들은 뭐 한 번에 이걸 다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뭐 또 10조 3천억 큰 돈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중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또 이제 투자할 만한 비용으로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이슈 때문에 이제 뭐 주가 좀 움직이긴 하지만은 변동성은 있지만 그 역시 저는 이제 중립적으로 좀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은 이런 비용 이슈라든가 뭐 이제 이런 M&A 이슈보다는 SK 하이닉스 자체의 이제 실적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도체는 4분기를 일단 저점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낸드 부분은 내년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조금 약할 걸로 보고 있는데 디램과 관련된 지금 전망이 오히려 지금 긍정적으로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요. 4분기 때부터 반등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는 경우가 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전망이 좀 주가는 그렇다면 4분기 저점이 아니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이슈 때문에 핑계 삼아 가지고 한번 빠진 다음에는 오히려 4분기 때는 또 하방 지지가 또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본다면은 이런 이슈는 뭐 단기적으로 좀 지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도 됩니까? SK하이닉스 저가 베팅 하셔도 되세요? SK 하이닉스는 가령 이제 단기로 지금 들어갈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고 잡느냐 마느냐 이런 판단보다는 중기로 봐야 될 종목이고 지금 구간이면은 내년을 본다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지금 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좀 모아가기 형태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내년까지를 보시면서 네. 중기 보유 입장에서는 충분한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립적으로 포지션은 봐주셨습니다만은 기회를 봐서 방향에 대한 투자한 거잖아요. SK하이닉스의 네. 속도감에 대한 욕심은 많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케이 사인 내 전략적인 측면에서 내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환율을 계속 보게 됩니다. 1140원 선 잠깐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은 1140원 딱 걸쳐 있는 상태이고 위안화 고시된 거 보니까 6.6위안대로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네, 18개월 만에 6.7위안까지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입니다. 원화도 계속 따라가고 있는 패턴인데 외국인은 안 사고 환율에 대한 분석도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요즘에. 네, 환율은 지금 누구도 분석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네. 리포트 같은 걸 봐도 이유 같은 것들은 찾을 수가 있지만 환율이 빠졌는데 네. 뭐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다지 크게 안 들어오고 안 있거든요. 사고. 거기에 대한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다들 짐작은 하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입 밖에 내기에는 참 힘든 이제 그런 이제 이슈 같아요. 어쨌든 이제 미국의 달러 선물 지수를 보시면은요, 달러가 많이 빠졌냐 그러면 많이 빠졌죠. 하지만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올해 거의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달러 지수를 보시면,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지금 계속 강세를 더 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중국 위안화 쪽에 연동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위안화, 달러 중국 위안을 그림을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죠. 네. 네. 이전에 뭐 포치, 파치 이래가지고 뭐 어, 7위안대 예, 넘나 위쪽으로 이제 넘어갔던 이랬는데 때가 뭐 그 얘기 하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쏙 들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네. 네. 그래서 위안화 강세에 분명히 우리 시장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위안화 강세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경기 반등 나온 데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진짜 강하게 올라오고 예, 중국 그래서 경기가.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어.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위안화가 계속해가지고 강해지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미국 그 달러 위안 차트가 더 빠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요. 바닥을 못 잡은 듯한 형태예요. 이제 기술적으로도. 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갈 폭이 있다고 보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1140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하향 이탈 예, 생각하자. 그런 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투자별 누적 순매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올해 건데요. 올해 거를 보시면은 뭐 개인들은 계속 샀고,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네.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 근래 뭐 들어왔다 나갔다 조금 이러고는 있지만은 공식이 안 맞는 거잖아요. 예, 환율하고 수급 외국인들도 안 포지션하고. 사고 기관들도 안 삽니다. 안 사고. 다 팔고 있고 오로지 개인만 샀는데 그것도 좀 시더라고요. 개인 매수세도 요즘 좀 주춤합니다. 네. 워낙 많이 샀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뭐 공매도 금지가 아무래도 이제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오려면은 해지를 좀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전혀 수단이 지금 없기 없기 때문에 유입이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그래도 들어오려면은 이제 달러가 추가 약세가 된다거나 네. 제가 달러 약세라고 했지만 어찌 원달러 환율이 더 빠진다거나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1140원 밑으로 들어오면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공매도 금지가 좀 해제되는 이런 이제 그런 기간이 좀 돼야지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올 것 같고, 그 전에는 예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빠지면은 외국인들 수급이 분명히 우리 시장 들어왔는데, 호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 작동을 안 한다는 거는 공매도 금지권이 아무래도 좀 큰 것 같습니다. 해지가 돼야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어떤 유입, 특히나 이제 뭐 롱숏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 3월까지인가요? 공매도 금지가.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저런 건이 또 외국인들의 심리를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마음을 동요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환경이다 봐주셨고요. 위안화 강세는 더 갈 수 있다. 달러도 1140원 선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열어두고 전력 방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그림 그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오로지 부양책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48시간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펠로시 의장이 네. 오늘 밤에 오늘까지 이제 뭐 안 되면은 아마 미국 시장도 하락을 할 거예요. 네. 우리 시장도 같이 따라서 하락을 할 거고, 오늘 통과가 되면은 미국 시장 반등이 나올 거고, 더 올라가는 거고요. 또 우리 시장 네. 또 올라갈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온 시장이 다 거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거의 뭐 의미가 없고요. 오늘 밤에 이벤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보고 내일 또 시장 반응 즉각적으로 체킹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로지네요. 네, 오로지 부양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